네, 오늘의 주인공 유진 양입니다. 활발하고 좋아하는 게 진짜로 많아요. 특기도 많고 장래 희망 좀 보세요. 요리사, 의사, 화가.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정말 많죠?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 그런데 수학은? 많이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이라니. 유진이를 어서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시끌벅적한 집안. 한눈에 봐도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말고 눈에 띄는 아이들만 하나, 둘, 셋. 아니, 네? 무려 4남매입니다, 4남매. 와, 요즘에 진짜 보기 드문데. 오늘의 주인공, 사남매 집의 첫째, 유진입니다. 어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어로 된 책이네요? 야, 영어를 또 잘하나 봐요. 캐나다인 아버지 덕분에 또래보다 일찍 영어를 접한 유진이. 얼굴도 참 밝아 보이고 큰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참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제일 못하고 제일 싫었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좀 한풀이라고 할까, 한풀이. 좀 제가 못한 걸 좀 제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유진이를 통해서 좀 한을 풀고 싶은데 참 유진이가 저를 많이 닮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고민이에요. 어머님 목소리에서도 한이 느껴지네. 사남매 중 첫째인 유진이가 자녀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유진이의 학습이 특별히 더 신경 쓰인다는데요. 어머니의 고민을 알았으니 이제 유진이의 생활을 한번 천천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대가족이다 보니까 저 달걀 개수 좀 보세요. 캐나다에서 오신 아버지는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유진이네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해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Okay, Victoria and Gloria, would you like a snack? Yeah! Would you like some toast?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저 영어를 많이 쓰는군요. 네. 간식 먹을 생각에 신난 유진이. 웃는 모습이 참 해맑아요. Daddy. Daddy, Yeah. do you like apples? Yes, I do. Do you like eyes? Eyes? Yes, I do. Do you like apple and ice? Apple eyes? 생활 속에서 소소한 주제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유진이의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수다학에서 다뤄야 할 이야기. 유진이의 수학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수학을 제가 물어보면은 수학 좀 재밌냐? 그러면 재미없어. 그런 것도 지금 주산 하고 있는데 주산 어때? 좀 할만해? 그러니까 주산도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수학이 재미없고 어렵다는 유진이. 간단한 질문으로 유진이의 실력을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 엄마를 투입했습니다. 알았지? 네, 엄마가 지금 달걀을 가지고 있어. 몇 개 있어? 달걀. 6, 몇 개야? 4개. 네 개? 잘 맞췄어. 유진아, 너 몇 살이야 지금? 8살. 그리고 혜진이는 나이 몇 살이야? 6살이지? 그러면은 유진이 나이 8살에서 혜진이 나이 6을 합하면 몇 개일까? 몇 살이야? 어머, 너무 어려. 받아 올림 있는 걸 지금 질문하셨어요. 아직 1학년인 유진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 어려워 포기할 줄 알았는데 비장의 무게인 손가락을 세보면서 맞추려고 하는 모습. 정말 대견하네요. 어머니께서 좀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5 이하의 숫자로 해줬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아니 일단 10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제작진은 조금 더 정확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해간 문제지를 건네주었는데요. 아저씨가 수학 문제 가져왔는데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문제지를 받아들곤 방으로 들어온 유진이. 혼자서도 잘 푸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아직까진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는 유진이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빼기랑 더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빼긴 내가 더하기일 줄 알고 헷갈려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너무 크면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유진이.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풀고 있네요. 집중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오랜 생각 끝에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슬며시 방으로 들어온 아빠. 유진이도 아빠를 보곤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혹시 아버님, 유진이 공부를 봐주러 들어오신 건가요? Let's start with 6. No, let's start. 영어로 유진이가 고민 중인 문제를 차분히 다시 설명해주는 아빠. 근데 아버지 너무 자상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Okay. 유진이가 어려워할까 봐 손가락을 사용해 눈높이에서 가르쳐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영어로 이렇게 수학을 알려주시는데요. 네. 아이가 이제 한국어를 잘 한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어가 좀 어설픈 상태니까 그거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 뭔가 살짝 생각이 혼란을 줄 들거든요. 수도 있는 그렇죠. 뭐 여지가 용어라던가 있죠. 이런 네. 부분에서. 근데 오히려 어머님은요, 유진이가 그렇게 한국어가 서툴다고는 생각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유진이의 공부를 조금씩 도와주신다는 아빠. Go to number 5. 아빠의 친절한 설명에 유진이도 자연스럽게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네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문제를 푼 유진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틀린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애들 아빠가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따로 미국에서 구입을 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들 이제 미국에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그런 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보단 영어가 편한 아빠가 유진이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직접 구입한 영어권 나라의 수학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해서 관련 사교육은 하고 있지 않은 유진이를 위한 아빠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유진이 학습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유진이가 좀 사남매들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제가 그리고 특별히 더 유진이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좀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그리고 공부 같은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아무래도 첫째니까. 잘못 안 되는데 이런 거 진짜 수학을 정말 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해요. 사남매의 장녀 유진이의 교육이 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걱정이 많은 엄마. 하지만 수학에 흥미가 없는 유진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요.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인공입니다. 사실 뭐 유진이 하나만으로도 너무 특별한데 다둥이 가족인데다가 그리고 다둥이의 첫째인데다가 또 다문화 가정의 첫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엄마가 이 첫째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가르쳐서 얘가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보여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으실 거고 첫째가 잘 되면 이제 둘째, 셋째, 넷째까지 쫙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아이에게 그런 학습적인 부담을 너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는 첫째니까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부담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유진이가 수학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가 도대체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이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남매 중에서 첫째, 큰애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 학습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유진이를 통해서 한을 풀고 싶다. 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네, 정말 위험한 게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 본인이 어떻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는요.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또 어머니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 거에 비해서는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좀 유진이에게 맞는 학습에 맞는 수준의 그런 교육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단은 수학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유진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검사 결과를 먼저 좀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답지 않게 자기조절 영역이라든지 학습 습관, 학습 기술 모두 좀 낮게 나왔어요. 게다가 지금 형제가 많은 집안의 첫째로서는 보기 드물게 자율성도 상당히 낮거든요. 실제로 첫째들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나 자율성이나 학습 동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낮은 걸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뭐 동생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학습 부담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건 그래서인지 우울성이 좀 다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즐겁게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전반에서 좀 우울하다라는 지금 기분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수학이라는 것이 머리를 쓰는 학문이잖아요. 네. 근데 우울감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수학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수학 실력을 좀 높이려면 유진이가 일상에서 일단 좀 즐겁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네.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집중력도 상당히 낮아요. 그럴 수 있죠. 보통 초등학교 1학년들은 학교 수업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새로 왔고 긴장도 하고. 그런데 아마 유진이 학교에서 수업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네. 집중해서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신다면 어머니께서 따로 좀 선생님께 요청하셔서 발표할 기회를 좀 많이 준다든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유진이는 먼저 하나씩 문제를 네네. 해결해 나가는데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을 덜어드리자면, 유진이 수학적 재능이 있습니다. 네, 논리 수학적 재능도 있고 네. 지금 공간지각 능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두 가지가 높다는 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상황에 유진이가 잘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서 일단 그런 문제들,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신다면 유진이 수학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그래도 선생님 마지막에도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중간 정도만 들었을 때는 거의 뭐 극한 직업의 주인공 같았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는 맨날 공부 부담 줘. 동생들은 있는데 말도 안 통해. 맨날 심부름만 해줘야 돼. 게다가 마지막으로 또 학교 가면은 또 언어가 다르니까 친구들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또 딱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사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첫째 교육에 욕심을 내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이 어떤 부모님이나 다 있어요. 첫째가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지금은 막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될 때지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런 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이의 공부에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치고는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뭐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관심은 있으신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신 게 있는데요. 아까 질문을 할 때 우리 1학년들은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배우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 이하의 낮은 수들을 그냥 덧셈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8살과 6살을 더하면 몇 살이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아이가 받아올림 모르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할머니 있었어, 할머니. 할머니 100살에다가 아이고, 70살을 넣어도 난리 납니다. 네, 다행이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는 혼란을 좀 올 수가 있겠죠.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못한다는 거에 대해 위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신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런 좀 학습 수준에 걸맞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보신 다음에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낮은 정도의 숫자들, 5 이하의 숫자들을 더하는 것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네. 익힐 수 있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물을 통해서, 구체물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탕이 있어. 그럼 사탕 몇 개 먹을래?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나, 둘, 그럼 5개네? 5개 먹을래? 이런 식으로 3개 더하기 2개. 혹은 뭐 이렇게 5개 함께 놓고 몇 개지? 한눈에 보는 거 이런 것들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한눈에 숫자를 딱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뭐 일상생활에서 과일을 먹을 때라든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집 속에만 수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어떤 수준을 높인다기보다는 흥미, 수학의 어떤 네. 재미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게 네. 생활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수학의 어떤 압박을 주시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좀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빠와의 어떤 대화를 제가 봤는데요. 아빠가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 공부 쪽보다는 영어 공부 쪽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개념은 수학이고 애들 뭐 영어 쓰면서 하시는데 근데 이게 수학에 대한 개념과 영어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놓고 본다면 영어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지도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그런 교육을 좀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수학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 걔가 정말 지레 겁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선생님, 지금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점수가 높지 않죠. 수학 자체도 안 좋아하고 또 유진이가 동생들이나 또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다 보니까 수학을 좀 제대로 습득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문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친구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어휘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용어에 대한 좀 어휘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좋은데 수학을 위한,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위한 그런 어휘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 동화책을 좀 같이 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10문제 중에서 6문제 틀리고 4문제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틀린 문제를 보니까 하나같이 문제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틀린 문제들이에요. 그래요. 이 말은 즉 이제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한국 실력 괜찮다, 한국어 실력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휘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면은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언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의사소통하기 힘들어서 아이들과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머니께서도 집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문장으로 좀 또박또박 의사소통을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지금이라도 잘 잡아줘야지 앞으로 더 고생을 안 하잖아요. 어떤 학습법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환경을 고려해서? 예, 일단 집에서는 동화책, 뭐 수학 동화책 같은 거는 읽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수를 익히는데 아주 좋고요. 더불어서 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교육 예능 같은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들 노는 것들 보면서 한국말도 익히고, 그렇죠. 예, 네. 한국 애들 어떻게 노는지 예능을 통해서 어휘력도 늘고 재미도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대한 교과서 위주의 개념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말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우선은 지금 현재는 교과서 위주의 개념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버님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한국말로 좀 체계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 분이 뭐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보충 학습을 통해서 그래요. 예, 네. 한국말도 더하고 수학 용어도 좀 더해 주어서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 평가에서 보니까 도형 문제를 다 틀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좀 개선을 하려면 구체물을 통해서 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용어라든지 이런 도형이 어떤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장면들을 좀
의도하는 것, 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굴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던져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수학에 대해서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축되지 않게 생활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수학에 어떤 압박을 주시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좀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지금 대화를 잘 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국어는 어쨌든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가정 내의 상황을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집안에서는 김세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좋은 방법은 아이를 좀 내보내라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면서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밖에서 또 선생님도 만나면서 대화도 하면서 좀 한국어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권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공부방이에요. 소규모 공부방을 가게 되면요, 아이가 이제 수학 공부도 차근차근 할 수 있으면서 또 대화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일거양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멘토링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의뢰를 좀 하셔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좀 그런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다둥이나 다문화 가정에는 큰 혜택을 좀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좀 상담을 하셔서 필요한 것들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시키면서 우리 유진이가 수학 공부도 하면서 또 의사소통에도 문제 없이 한국어 능력도 좀 쌓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님 수학의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윈윈 전략을 쓰셔야죠. 네. 전략 이름도 다 나왔어요. 기대된다. 모두가 다 만족하는 전략이에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진이가 일단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 수학도 중요하지만 또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동네에 딱 고를 수가 있어요. 동네에서 수학 잘하는 애 소문 듣고 1학년에 전화해서 우리 딸하고 같이 공부할래? 영어 알려줄 건데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하고 그냥 집 복잡하니까 걔네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냥. 한 명이라도 좀 없어야지 집에. 걔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와. 데려다만 주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어머님도 그러면 윈하시는 거예요? 윈하는 편하고. 그렇네. 영어 공부하지. 거기서 간식 먹지. 밥 먹지. 친구 생기지. 수학 공부하지. 한국말 배우지. 얼마나 좋아요. 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네요. 나 같았으면 바로 보냈어요. 어머님이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 집안에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어머님이 동생을 하나 더 낳고 싶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유진이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랬대요. 세상에. 지금 이리 씨하고 마음이 좀 똑같네요. 유진이가 수학은 모르겠지만 이 경제관념이 있어요.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가 맞아. 한 명이 더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돈이 잃게 많이 될 들어가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네. 아니 근데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첫째로서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가정 내에서도 유진이의 입장을 좀 고려하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첫째의 학습력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학습력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예요. 유진이의 정서, 유진이의 감정이 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사실 아무리 좋은 학습법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친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머니 좀 생각하시고 유진이에게 사소한 거라도 자꾸 칭찬하시는 그런 습관이 되면 유진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했지만 아버님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수학을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영어 공부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학은 좀 따로 시간을 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따로 좀 수학 공부하는 한국말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평소에는 뭐 대화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도서관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기회를 좀 마련해서 어휘력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게 이 다둥이네 집이니까 유진이가 좀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에 받아야 될 그 사랑을
그 동생들에게 많이 좀 뺏기지 않았을까라는 좀 약간의 우려가 들어요. 나눠줬죠, 예. 사실. 네. 저희 집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역시 아무래도 4명이다 보면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넌 첫째니까 너는 그래도 좀 뭐 이제 어느 정도 말도 통하고 하니까 좀 어머니가 믿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아직 생각해보면 8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 말도 더 자주 해주고 아이들 모아놓고 같이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데 현재 어떤 그 유진이의 마음에 약간의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준다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유진이의 어떤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이 저는 개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유진이가 첫째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8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첫째의 권위도 세워주시면서 또 첫째로서 받아야 되는 많은 사랑도 많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마음밭을 좀 다지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유진이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둥이 가정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지 결정적 한방 알아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지금 외국 교과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의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한 권 더 구입하셔서 집에서 복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학 용어가 익숙해져서 수학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유진이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요. 또 그 사랑 속에서 수학 능력을 다질 수 있도록, 또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랄게요. 칭찬을 자주 해주세요. 우리 유진이 사소한 거라도 어머니께서 자꾸 칭찬해 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머리 회전이 빨라져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수학 실력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내가 쟤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이리 씨는 모르겠지만요. 아, 근데 저도 많이 어렸을 때 봐온 게 있어요. 아, 우리 진짜요? 어머니도 우리 첫째 형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형이 공부도 잘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공부 잘하면 다른 애들도 다 잘하겠지? 저에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꼭 그 공식이 다 통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 편안하게 그냥 다 팔자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가 그래요. 편합니다. 저희도 오빠가 더 잘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요. 첫째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뭐든지 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면 첫째 아이한테 더 많은 응원과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유진이를 좀 느긋한 마음, 또 더욱더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그리고 수학 궁금증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